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조선 후기 정치 또 사회 변화 중에서 이번엔 정치, 이 봉당 정치, 그다음에 탕평 정치가 되는데 이 정치 변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봉당은 언제 생겼어요? 바로 선조 때에 서인과 동인, 동인과 서인이 나누어진 것이 처음이 되죠. 그러다가 바로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모반 사건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기에 동인들이 연루가 됐다고 하면서 동인들이 많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많은 탄압을 받게 되는데 그 뒤에 이번에는 반대로 동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인들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 때문에 바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서인이 있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광해군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북인이 정권을 잠시 잡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정권을 잡고 이때부터 전후복구 사업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들이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무렵에 분당 정치 특징은 어땠냐 그러면요. 소원을 통해서 공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파의 어떤 하나의 핵심 논쟁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때는 그래도 견제와 균형을 통한 분당 간의 공존이 유지가 됩니다. 동인이 정권 잡으면은 이때 남인이 되겠죠. 남인이 정권 잡으면은 서인이 정권 잡으면은 남인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분당 간의 공존이 유지가 되고 서로 상대방의 당을 인정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현종 때에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조 다음에 왕이 효종이 되고 효종 다음에 현종 되는데 효종이 죽었을 때에 효종이 원래 둘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죽자 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효종이 왕위의 정통성 문제입니다. 효종이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이 왕위를 계승한 것이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때문에 바로 예속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그 효종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였던 좌이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절에 관한 문제 때문에 소송이 생겼다고 해서 예송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때 남인과 서인이 막 굉장히 많은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송이 두 번이 생깁니다. 효종이 죽었을 때 한 번 생기고 이번에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또 한 번 생깁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예송 논쟁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공존을 유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분당을 서로 이랬던 그런 분당이 그죠? 이때가 되면서 막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당 간의 대립이 막 아주 심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가 숙종 때가 되면은 환국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숙종이 여러 가지 분당 정치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인에게 서인에게 정권을 이렇게 번갈아 맡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서인이 정권 잡았을 때에 남인들을 막 예속 논쟁 때문에 감정이 안 좋아졌었죠. 그러다가 정권을 잡은 서인들, 남인을 막 그냥 엄청 탄압을 해버립니다. 반대로 남인이 정권 잡으면 또 서인을 탄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국이 확 뒤집어 버립니다. 서인에서 남인으로 완전히 그냥 확 쏟아버리고 그냥 쉽게 말해서 쓰레기통을 확 쏟아서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상대 분당에 대해서 가혹하게 탄압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여러 차례의 이 환국이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집권한 환국이 전개되다가 점점 남인은 몰락해버리고 그다음에 서인들의 세력을 점점 키워가게 되는데 이렇게 환국을 거치면서 서인도 이번에는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로 분당 정치의 큰 변화 중에 바로 하나가 이런 것이 되죠. 이 서인이 남인이 몰락하게 되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특정 분당이 정권을 독점하고 상대 분당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 4의 언론 균형이 완전히 변절이 됩니다. 이 나라 전체의 공론보다는 자기 세력, 서인들 혹은 남인들, 그죠? 자기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 기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노론 중심의 일당 전제화가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숙종은 여러 가지 탕평을 좀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극심해지는 분당 간의 대립 조정이 목적으로 해결했지만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숙종의 탕평책은 환국을 불러와가지고 더 많은 그런 전국에 큰 엄청 큰
불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바로 숙종의 탕평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숙종 다음에 경종이 잠시 죽긴 하지만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 영조입니다. 영조는 이미 왕의 세제로 있으면서부터 이런 붕당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붕당 간의 대립을 억제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탕평을 실시하는데 먼저 살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 소본에 있으면서 붕당의 대표 붕당이 되겠는데 그 붕당의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살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존재를 부정합니다. 부정을 하면서 붕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붕당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소원을 대폭 정리해버립니다. 많은 소원을 없애버리고 하게 되죠. 그리고 3사가 이조 전랑이 3사의 관리를 추천했었는데 그 제도를 없애버리면서 바로 전랑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정치적 영향이 점차 확대가 되고 반대로 붕당 간의 극단적인 대립은 점차 완화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가자 영조는 바로 민생 안정책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이 지난번에 나왔던 바로 균역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균역 부담을 줄이게 되고 또 지나친 형벌을 금지하는 그 다음에 또 사형제도에 관해서 반드시 삼심제를 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아주 강화하게 되고 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 알리라고 하는 그런 신문고 제도를 부활해서 억울한 그런 사람들의 많은 누명도 벗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물 제도를 정비합니다. 경국대전이 올해까지 왔었는데 이게 뭐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좀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속대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동국문헌 비고 등의 여러 가지 많은 편찬 사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조 때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자, 그러나 지나치게 나중에 노론이 의존합니다. 물론 노론과 소론을 균형 있게 등용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노론 쪽을 점점 의존해가지고 그런 정치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 외척 세력이 점차 성장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영조가 자기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죽이죠. 이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사도세자의 아들 영조의 손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정조가 됩니다. 정조도 당연히 이런 가지 개혁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바로 정조도 우리가 잘 아는 탕평을 하게 되죠. 외척과 환관 세력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론과 소론, 남인들은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다 몰락을 했었는데 이들을 고르게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자문기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초계 문신 제도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젊고 그 다음에 관직이 낮은 이런 관리들을 재교육을 해서 바로 정조 자기 이상에 맞는 그런 관리를 양성하는 그런 초계 문신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위부대에는 장용령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수원의 화성을 건설해서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하고 개혁 정치의 중심지로 화성을 육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령의 권한을 지방에는 양반들이 이게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령의 권한을 강화해서 양반들의 세력을 좀 누리려고 했었더랬죠. 자, 그러면서 또 정조는 어떻게 하느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전상인의 특권을 폐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금난전권이라고 있었죠. 그걸 폐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난전, 이 사상들도 상업활동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없도록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로비를 해방하려고 많은 또 준비도 하기도 했었죠. 물론 해방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서울들을 많이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박제가, 이동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용이 됩니다. 그리고 학문을 장려하면서 대전 통편, 아까 속대전이 있었는데 그 대전 통편을 또 새로 반영해서 법전을 또 새롭게 정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붕당 간의 대립이 엄청 완화가 됩니다. 지난번에 영조의 붕당은 탕평은 좀 그러니까 좀 힘 좀 약한 탕평이라고 그러면 정조는 아주 강력한 탕평을 실시했죠. 그래서 왕권이 그게 강화되고 대립이 아주 그게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문제가 생기죠. 왕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왕과 그 주변의 소수 집단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했던 왕이었던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정조가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 순조, 11살의 순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어린 왕이 오르다 보니까 정조 이후에 다음에 바로 세도 정치가 전개되는데 하나의 계기를,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정조의 정치가 탕평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